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거나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말하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윤 대통령의 궤변이나 거짓말은 내란 공범들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내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의 판결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권영철 대기자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나 메시지를 보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좀 있어 보여요. 비상계엄 선포 당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짓말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12월 3일은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헌법이나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헌 위법이라는 건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12월 4일 한동훈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작부터 궤변이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계엄의 목적을 야당 경고용이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게 거짓말인 거죠. 윤 대통령의 말을 비상계엄 선포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야당 탓이거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 중심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며 네. 야당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 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야당 경고용인데 왜 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도록 체포조를 운영했을까요? 네.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경찰과 군을 동원해 막습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네. 표결을 앞두고는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그때가 이제 국회 탄핵 표결이 예정된 날이잖아요. 첫 탄핵 표결. 네.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하지 않았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다가오자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12.12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12.12 담화를 두고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 구테타에 빗대서 12.12 담화 구테타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법률가로서의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말과 궤변은 기본이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데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행위의 핵심인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들이 국회 진입을 막지 않을 거였으면 왜 군 특수부대와 경찰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진입을 막았을까요? 그렇죠. 그 12.12 담화에서는 또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자신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2.12 담화에서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게 한남 산성을 구축하고 경호원들을 내세워서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 집행에 맞서는 것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볼게요. 네. 윤 대통령은 왜 그럼 이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궤변을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공범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아, 네. 이미 내란 공범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의 궤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법원의 내란죄 재판에 불복하기 위해 밑자락을 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네. 네 번째는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인정하는 순간에 왜 무엇 때문에 내란을 했는지를 답해야 하는데 그 답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나 자료를 종합하면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국회를 해산시켜서 장기 집권을 꿈꿨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계속 부인한 것 아니겠냐 그런 분석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현재 태도를 보면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정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